자,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축구는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축구는 제가 어제 언지를 드렸지만 언더 생각으로 분석을 조금 해드렸고, 뭐 분석이랄 건 아니고 프리뷰를 조금 해드렸고, 이제 오늘은 이제 축구에 대해서는 한 두 경기 정도, 한 경기 정도만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오늘 레알 대 오사수나 경기인데, 이거는 사실 레알 학살 경기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경기겠죠. 근데 저는 이 레알의 수비를 믿질 않아요. 애초에 레알의 수비를 믿지 않고, 이 오사수나에는 건강한 부디미르는 무섭다라는 것을 좀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팀입니다. 그리고 오사수나가 지금 기본 전술 자체가 3-4-3 전술이 되어 있는데, 이 미드필더 양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공격형 선수가 아니라 수비형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레알이 당연히 라인 올리는 동안에는 아마 5-4-1 포메이션으로 줄어들면서 부디미르 원톱에서 역습만 노리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레알이 과연 뚫어낼 수 있는지 개인 기량에 따라 달라지게 될 텐데, 지금 레알 같은 경우에도 당장에 이제 벨링엄 부상으로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슈퍼루키라고 할 수 있는 엔드릭,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레알 같은 경우도 결국 기존의 전술처럼 이제 비니시우스를 주축으로 해서 측면 돌파를 통해서 아이솔레이션으로 중앙 기회 만들고, 거기에서 음바페가 마무리하는 방향, 그다음에 발데르데의 중거리 슛, 이런 것들로 기회를 계속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뚫리냐 안 뚫리냐 싸움이라서 저는 일단 쉽사리 예상을 하기는 어려운 경기예요. 이 경기가 여러분들은 뭐 그냥 1핸디승은 하겠지 하고 거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안 건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그냥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레인저스 1프렌입니다. 네, 레인저스 핸디 1핸디 승이죠. 그러니까 무승부 또는 레인저스가 이긴다로 보는 건데, 클리브리도 잘합니다. 잘하는 이제 벨기에 팀이고, 매번 이제 챔스 유로파의 모습을 드러내는 클럽이에요. 강팀인데, 지금 본래 이제 클리브리가 구축하고 있던 선수진에서 그 스트라이커 한 명이 이적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레인저스 원정에서 또 경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레인저스란 팀의 컬러 자체를 아셔야 됩니다. 얘도 제가 축구를 좀 보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좀 관심 깊게 봤던 팀인데, 이 스코틀랜드 클럽이거든요. 얘네들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 이 아이브록스 스타디움이라는 곳을 얘네들이 홈으로 쓰고 있는데, 이 아이브록스 스타디움에서 보여주는 레인저스의 경기력은 진짜 쉽게 안 집니다. 예, 정말 쉽게 안 지고 어떻게든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뭐라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이 아이브록스의 레인저스예요. 근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그 저 세리에 있었던 데서스가 몇 년 전인가 한 2년 전인가 이제 레인저스 와가지고 합류해갖고 있는데, 걔가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레인저스에 너무 중요한 거는 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타베르니어 측면 윙백인데, 얘가 이제 전진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전방에서 얼마만큼 주워 먹어서 해먹을 수 있느냐, 뭐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역배까지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아이브록스에서 보여주는 이 스코틀랜드 원정은 지금 클리브리가 뚫어내기에는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결과가 다득점 양상으로 가면 저는 2대2가 될 것 같고, 아니면은 1대1로 끝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고 저는 보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클리브리 쪽에서도 가장 무서운 선수가 그 그리스의 그 촐리스인가 하는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어린 꼬맹이 하나가 있는데 20대 초반인데, 걔도 정말 그 독일에 있을 때도 잘했던 선수였었고, 벨기에 가서도 잘하고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걔의 득점력을 이제 얼마만큼 억제할 수 있는지, 걔도 이제 측면 공격수인데 상당히 메리트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얘를 억제할 수 있냐 없냐가 레인저스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될 거고, 저는 그게 한 번은 뚫릴 거라고 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버 언오버 건드리기에는 제가 볼 땐 1대1 아니면 2대2인데, 무승부 가기에도 3분의 1 확률을 뚫어야 되고,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1승이죠. 1핸디 승이죠. 네, 그러니까 한 1.5, 1배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토에. 네,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오늘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축구 나머지 경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즈베즈다도 황인범 있을 때 뭐 한 경기인가 봤던 것 같고, 파푸스도 사실 제가 아는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 나머지 한 경기도
페네르바로스인가 뭐 페렌크바로스 뭐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 가타부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는 경기만 알려드리니까. 저는 레인저스 경기는 네, 1핸디승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승부 또는 승리한다라는 거죠. 레알 경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레알 그냥 일반승 갈 거면 가시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치우는 거 좀 추천드려요. 레알 수비는 반드시 검증 받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아놀드 데리고 왔으니까 뭐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아놀드도 공격에서 더 택배 크로스에 더 이제 의미를 많이 두는 것 같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중앙 수비수들의 계속되는 실책 저는 한번 분명히 테스트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레알 경기보다는 한 경기 그냥 축구 오늘 이제 추천드리면 레인저스 1핸디승이다 말씀드리고 야구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트로이트랑 휴스턴 경기 하기 전에 이제 오늘 어제 취소됐던 경기 다시 미뤄졌고 또 두 경기 잡혔죠. 미러키 대 시카고 컵스 경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뭐 언더나 아니면은 이제 미러키 승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근데 날씨가 좀 괜찮았었고 초반에는 해도 뜨고 있었고 해서 잘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야금야금 점수가 내다가 결국에는 막판에 이제 터져버렸죠 게임이. 그래서 미러키가 경기를 그냥 가져가는 양상으로 끝나버렸는데 결국 이 컵스의 문제는 최근에 부진하고 있는 타격에 있다라고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컵스 타선에서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선수가 어제도 안타 치면 조금 최근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스즈키 세이야 그 다음에 이제 피크라 암스트롱 진짜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니코너는 그나마 할만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윌리 카스트로라든지 뭐 쇼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심지어 터커마저도 조금 부진하면서 지금 컵스의 타선 전체 전반적인 타격 자체가 지표가 많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심각하게. 그에 반해 미러키는 연승이 끊어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봤을 때 타격 자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이드 대 패트릭인데 보이드가 이미 한번 미러키 원정에서 당시 미즈로스키랑 이제 매치업이 돼가지고 경기를 했다가 우리가 그거 언더 갔다가 시원하게 터졌죠. 그때 당시에도 보이드가 이제 볼지를 이번 시즌 최악의 피칭을 하면서 원래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선수는 아닌데 당시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볼넷을 갖다 5개를 내주면서 조기 강판을 당해요. 털리고. 근데 해당 경기에서 4이닝 정도 던지면서 볼넷 5개 정도 내주고 이제 털리는 동안에 맞았던 피 안타 자체도 6개에다 홈런까지 얻어맞으면서 실질적으로 미러키의 공략을 당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피칭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도 보이드가 지금 평년 수준의 피칭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볼넷 수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컵스의 타격 지원을 받아서 보이드가 오늘 12승을 올릴 만큼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이게 그만큼 반등시킬 여력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미러키의 그때 경기를 보고 이제 보이드의 공을 공략했던 영상을 조금 바라본다면 오늘 경기도 미러키가 이겨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패트릭 같은 경우도 데뷔하고 이번 시즌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나름 5이닝까지 버틸 수 있는 선수이고 오늘 불펜 싸움까지 가서도 사실 미러키가 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이 더블헤더 1차전 경기 현재 이 경기가 프로토에 올라와 있고 저는 이 경기에 대해서도 미러키의 승을 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역배 받았긴 했는데 전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결국 컵스가 자신 있는 거는 마운드예요. 보이드가 호투를 하고 불펜에서 얘네들이 필승조를 써서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는데 사실 어제 경기 포머런츠가 멀티닝 던지게 돼서 포머런츠 자원 필승조급 자원 오늘 등판하기 조금 까다로워진 상황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저스도 어제 올라왔다가 홈런 맞았죠. 그 다음에 리틀도 마찬가지고 제구난조에 멀티인 던졌다.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 클리블랜드가 이제 불펜 운영에 있어서도 클리블랜드 컵스가 오늘도 불펜 운영에 있어서 조금 까다로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운드의 강점이 많이 사그라드는 경기. 셋업 마무리는 확실하죠. 켈러 그 다음에 그 팔렌시오스였나요? 그 친구하고 마무리는 확실한데
이제 그 과정까지 보이드가 7이닝을 버틸 수 있느냐, 미러키 타선을 상대로.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의 미러키 타선 지표는 지난 이 14연승을 하고 마무리가 되고 지금까지 해서 총 16경기 표본을 따지고 보더라도 리그 최정상급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토를 이제는 앞섰죠. 3할 2푼대의 팀 타율을 유지하면서 진짜 미친 듯한 공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미러키 승을 볼 수밖에 없는 지표상의 데이터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돌아와서 오전 7시 40분에 진행이 되는 디트로이트와 휴스턴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아마 지연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시작에 앞서서 비가 조금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비가 8시쯤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상 예보로는. 근데 경기 그러면 2시간 정도 지연이 되고 시작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비가 안 오다가 와버려서 경기가 진행된 다음에 멈춰버리면 사고죠. 왜? 스쿠발이 한 2이닝 던지다가 어깨가 식은 채로 1시간 이상 대기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도 휴스턴 입장에서도 사실 선발 투수들을 다시 올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수가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는 변수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경기예요. 그렇다 보니 이게 사실 그냥 비변수 없이 경기를 한다면 어제 경기만 보신 분들 경기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결국에는 이걸 휴스턴 승을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대동단결을 해야 됩니다. 디트로이트 승으로. 당연히 어쩔 수 없어요. 어제 휴스턴 빠따 치는 거 보면 페냐 여전히 삽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뭐야 알투베도 타격감 많이 안 좋아 보였고, 그 다음에 뭐 카르테니마저도 살아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하이타선 삽질하고 있고, 답이 안 서거든요. 차라리 제가 홈에서 디트로이트 타선은 지표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 휴스턴도 좀 원정 지표 좋고 해서 오버를 추천드렸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디트로이트는 타선을 폭발시키면서 어제 그 루키 페레즈부터 라일리 그린부터 이제 스위니까지 전부 홈런쇼를 해버리고 타격을 이렇게 살려놨는데, 오늘 경기에서 이거를 디트로이트 승 안 가고 뭘 가겠습니까? 사실 맞죠? 그러니까 비에 대한 변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저는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이 프로토만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해외 거주자분들, 제 방송 보는 사람, 유튜브 방송 올려봤자 해외 거주하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10명도 안 돼요, 진짜로. 그냥 프로토 기준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경기는 구매할 수가 없죠. 이게 한국 시간 8시 40분 경기라든지 9시 40분 경기였다? 그러면은 그냥 아침에 돼가지고 좀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그때 디트로이트 날씨 보고 구름 이동 사진 보고 비 안 오겠네 하면은 그냥 디트로이트 승 가면 되는 거고, 비 오겠다 싶으면 걸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미 7시 40분에 경기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밤에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승부를 던지기에 로또 친다고 5,000원 던지는 거 갖고는 뭘 안 합니다. 그럴 거면 디트로이트슨 가야지 뭐 어쩌겠어요. 근데 뭐 회차 금액이 10만 원인데 오늘 10만 원 두 폴 그냥 승부 볼랍니다 하는 사람한테 오늘 디트로이트슨 스쿠발 개꿀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그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예, 분명 날씨에서 비가 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추천을 드릴 수는 없다라고 좀 단정 짓게 됩니다. 실제 보시면은 이게 디트로이트 현지 날씨예요. 보시면은 저게 현지 시간으로 6시 40분 경기거든요. 그러면 오후 6시 보시죠. 네, 이때부터 오후 4시부터 해가지고 국지성 호우가 나타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다가 비가 8시쯤 그친다라고 일단 나와는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때부터 비가 와가지고 경기가 좀 천막 쳐놓고 이제 지연됐다가 8시쯤 돼서 이제 비 그치고 시작을 하면은 뭐 스쿠발 등판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비가 안 와요, 하필이면. 그러고 구름이 좀 밀려져. 그러면은 이제 사고 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저도 못 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는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피츠버그 대 이제 토론토의 경기입니다. 그냥 뭐 폴스킨스가 폴스킨스다운 피칭을 좀 해줬고, 그래도 토론토도 이날 경기에서 나름 이제 좀 저력을 보이려고 하는 모습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만 결국 이제 삼진이 과다했죠. 폴스킨스의 결정구에 당하면서 선발 싸움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실 못 살린 게 좀 아쉬웠고, 그게 폴스킨스의 이제 능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이 불펜, 결국 로드리게스마저 무너지면서 이 경기가 균형이 깨지게 됐었고, 피츠버그는 이날 경기를
이 산타나를 출전시킬 수 있게 불펜에서 버티는 야구를 해줬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사실 공략해야 됐거든요. 시스크도 마찬가지고 니콜라스도 마찬가지고 못 칠 만한 공을 던진 선수들이 절대 아닌데 토론토가 아다리가 좀 꼬였던 경기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미츠 켈러 대 이제 슈어저가 나오는 경기인데 사실 선발 투수의 밸류 자체에서 따지고 본다면은 슈어저가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켈러도 당연히 잘합니다. 그 슬라이더를 가지고 살려서 이제 타자들의 헛스윙을 유도내고 뜬공 유도해내는 좀 그 공에 대해서 자신감도 스스로 있는 편이고 지난 경기도 개털리긴 했지만 상대가 미러키였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러려니 합니다. 그 8월달에 3번 등판 중에서 못했던 두 경기가 한 번은 쿠어스필드였고요. 한 번은 상대가 미러키였습니다. 원정이었어요. 최근에 홈에서 두 경기를 던지면서 신시내티 상대로 5.2이닝 2실점했고요. 디트로이트 상대로 6이닝 3실점을 하면서 두 번 다 퀄리티 스타트에 준하는 피칭을 했었고 그 전에 마지막 그 전에 던졌던 후반기에 홈에 두 경기였는데 전반기 7월 초에 홈 경기도 7이닝 무실점 피칭으로 이 켈러는 홈에서는 분명한 호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원정보다 켈러의 홈에서의 피칭이 보여주는 ERA 관리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최근에 던졌던 홈 경기에 대해 성적을 따지고 보면 오늘도 언더게임이 돼야 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경기가 언더게임으로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경기. 죄송합니다. 저는 언더게임으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켈러가 그렇게 이제 던지고 있는 구종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 이 토론토의 타자들이 켈러의 상성과 꽤나 좋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경기도 켈러가 호투를 한다고 하기보다는 토론토의 타선에 좀 더 난타를 당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켈러가 최근에 이렇게 했다, 홈에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언더게임이 돼야 된다는 시나리오가 나오지만 제가 분석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켈러의 공에 대해서는 토론토 타자들이 분명히 면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켈러가 아무리 최근에 홈의 성적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공략을 당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토론토 승 오버라인을 보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분석할 땐 저는 투수와 이 각 타자들 간에 이번 시즌에 이루어지고 있는 구종별 타율과 어떤 구종을 어떻게 구사하는지, 얼마만큼 구사하는지 비중을 그냥 제 나름의 기준에서 판단을 해서 이제 공략이 가능할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를 좀 책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제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고 이 정도 점수 나겠네, 홈런까지도 좀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경기를 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이제 결과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토론토 타자들은 켈러에게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켈러가 아무리 최근에 홈의 성적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오버 먼저 예상을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기. 자, 그 다음 경기 마이애미 대 세인트루이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사실 어제 참사라면 참사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 어제 경기 이 경기만큼은 마이애미의 홈에서의 그 기세와 선발 투수에서의 뭐 나쁘지 않은 공략 가능성, 그 구위 호투 가능성 그런 걸 다 따져서라도 마이애미가 그래 이기진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경기였어요. 근데 이 경기가 세인트루이스가 후반 방망이가 터지면서 역전승을 거두는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2대 0으로 앞서고 있던 경기를 그대로 내주는 과정에서 사실 페레즈도 이렇게 볼지를 했던 경기 내용 자체를 좋게 평가할 수는 없었고 아무리 피안타를 덜 허용했다지만 그리고 필승조가 무너졌다라는 것이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좀 이제 아쉽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카브레라 맥그리비 나오는 경기인데 9위에서 따지고 보면 오늘도 마이애미의 판정승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은 마이애미가 좀 이겨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어제 경기도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에드워즈가 출전을 안 했던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에드워즈가 없이 마이애미 타선이 이루어졌는데 어제 이제 마이애미 입장에서도 이 타격을 그 로페즈도 마찬가지고 그 라미레즈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근 너무 잘하고 있는 멜시 그 다음에 저 누구야 마이어스 좌투 상대로 강한 마이어스도 안타를 때렸고 할 건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름이 안 보이는 애가
에드워즈가 이름이 안 보이죠. 당연히 경기 내용 자체가 좋게 평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또 폴리, 제가 좀 강조했었던 잘하는 선수인데 폴리 걔도 막 어제 이름을 보이지 않았던 경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애미 입장에서도 풀라인업을 이제 기용을 안 하는 상황에 제가 안 하는 상황을 확인했을 때는 아차 싶었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그 또 한 명 이름 안 보이는 게 이제 스타워즈인데 이 스타워즈도 지금 10일짜리 IL에 이미 올라가 버렸고 폴리도 10일짜리 IL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 돼서도 돌아오는 선수는 아마 에드워즈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그 외의 타선에서는 책임을 조금 마이미가 더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저는 마이애미 승을 일단 보는 거는 카브레라의 이 고속 체인지업 그 다음에 그 싱커의 구위 이거에 대해 따졌을 때 충분히 세인트루이스 타선을 막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마이애미 승을 추천드립니다만 마이애미가 보여주는 장타력의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스타워즈가 이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에드워즈도 다시 복귀할 가능성 미지수인데다가 당장 지금 폴레이라고 하이타스를 잘해줘야 되는 선수까지 이탈을 해버렸다면 오늘 마이애미 승 그렇게 많이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언더 쪽으로 가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만 불펜에서 서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제 경기를 또 봤다 보니까 저는 언더보다는 그래도 마이애미 쪽으로 조금 더 선발에 무게를 두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추천은 절대 못 드리겠다라고 일단은 못 박아두는 경기입니다. 부상에 대한 이탈이 꽤나 데미지가 타격 쪽에서 큰 마이애미입니다.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마이애미 승은 카브레라의 맥그레비보다의 확실한 우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이런 경기에 돈 절대 못 겁니다. 네, 마이애미는 분명 스타워즈 진짜 지분 큽니다. 뭐 폴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에 이제 데뷔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합류해가지고 활약을 했었고 홈에서 양키스 시리즈에 특히 잘했던 선수인데 스타워즈 그다음 에드워즈의 만약에 출전 불투명 사실이 만약에 현실화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로 역배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즈까지 또 못 나온다면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로페즈, 라미레즈 둘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라미레즈 최근 장타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득점 생산력에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될 것이다. 반드시 알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워싱턴 대 뉴욕 매치의 경기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어제 경기를 안 했죠. 이제 오늘 이제 매치가 워싱턴 원정길에 오르게 된 경기인 건데, 이제 어빈 대 피더슨이 나옵니다. 이 문제가 크죠. 워싱턴은 지난 경기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그렇게 저력을 보이면서 타격을 살려놨었고, 매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꾸역꾸역 하면서 경기력으로 이제 홈에서 그나마 또 승수를 또 쌓았던 게 뉴욕 매치였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에서 어빈 대 피더슨이라고 하면 이거 선발에서는 매치가 이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이 피더슨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경기력으로 찍어 눌러야 되는데 최근에는 재고 난조까지 나오면서 지금 당장에 투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신뢰도를 보일 수 있을 만큼의 명분대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피안타율 자체가 올라갔다라든지 아니면 WHP 수준이 이제 평년 수준에 비해서 최근에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던지 뭐 그런 걸 따지고 보면은 사실 이제 성적이 안 좋으면 WHP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피안타율은 그대로인데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이제 부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인 거거든요. 이게 뭐 그때 이제 보이트도 마찬가지였었지만 볼넷이 그렇게 계속 나오면서 흔들리는 모습 보였었고 미러키 상대로 부진했음에도 바로 그 다음 경기에서부터 재고 잡으면서 그대로 다시 호투를 했었거든요. 컨디션 난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피더슨이 저번 경기에서 애틀랜타를 상대로 4사구를 이제 5개를 내주면서 조기 강판을 당하고 말았었는데 오늘 워싱턴을 상대로 그런 모습을 또 보일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워싱턴의 실질적인 타격 지표겠죠. 이 피더슨이 그때 당시 애틀랜타 경기처럼 부진하는 이런 컨디션 난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만 워싱턴이 오늘 경기에서도 실질적으로 CJ 브람스부터 조시벨 그 다음에 폴데용 그 다음에 저 핫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임스 우드까지 전부 다 지금 피더슨의 공에 대해서 칠 수 있다라는 데이터를 좀 뽑아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이 워싱턴의 타자들은
분명히 잘 치는 공이 있고 못 치는 공이 있고 거기에서 언오버가 정해지는 뚜렷한 이제 명백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근데 이제 피더슨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많이 던지는 공이 좌타자들에게 싱커볼인데 이 싱커볼이 분명히 워싱턴의 좌타자들에게 정말로 상대 투수들이 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피더슨 같은 경우도 좌투수 좌타자를 상대로 이번 시즌 싱커 구사 비율이 41% 그리고 슬라이더가 34%거든요. 근데 워싱턴의 이 좌타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매츠 타선 어빙공 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특히 워싱턴이 약한 불펜 오늘 매츠가 공략 못하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워싱턴이 매츠 원정 와가지고 당시 이제 맥닐이 부상 복귀하는 경기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매츠를 상대로 워싱턴이 십몇 점의 대량 득점을 내면서 미친 듯한 폭발력으로 그냥 학살을 하고 돌아갔었거든요. 그때 당시 타격 뭐 워싱턴 이제 홈구장에서의 타격 기세라든지 그때 당시 시리즈의 양상을 고려하더라도 오늘 경기에서는 매츠도 타격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오버 쪽으로 더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가 된다. 그거는 결국 피더슨이 이 싱커볼을 던지는 선수다라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제 기준에서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기는 저는 이제 워싱턴의 오버 먼저 추천을 좀 더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대 시애틀의 경기입니다. 이제 와 하퍼의 440피트가 넘는 두 방의 홈런, 이 필라델피아 프랜차이즈 기록이었는데 2층 덱을 갖다가 두 번이나 때려버리는 장타로서 경기를 지배하게 만들었고 시애틀도 타격에서 반격을 했습니다만 결국에 필라델피아의 홈 기세를 뚫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 경기를 단폴 주력으로 멤버십 분들 드리면서 연승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분석했던 방향성과는 조금 다른 반쪽짜리 적중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뭐냐면 저는 이제 수아레즈가 털릴 거로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달라져야죠. 제 팀인데. 예. 근데 저는 수아레즈가 그렇게 잘 던져주면서 저는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고 진짜로 이 감탄하는 경기를 저는 볼 수밖에 없었죠. 삼진을 그렇게 쏘아내면서 이제 수아레즈가 93마일짜리 똥볼 던지면서 그걸 다 잡아냈으니까. 근데 이제 시애틀이 만약에 그것도 못 쳤는데 오늘 산체스가 사실 수아레즈 상위 호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못 친다는 마인드. 어제 그 공 못 쳤으면 오늘 산체스 공도 못 친다라는 마인드고 이제 그렇게 되면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도 어제 뭐 호프먼, 꼬맹이 제가 볼 때는 그 레전드 그 호프먼의 명성 이후로 호프먼이라는 이름을 달고 경기를 한 것 자체가 이게 정말로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캔자스 시티에 있다가 지금 이적해가지고 애리조나 유니폼 입고 있는 그 루키 호프먼도 마찬가지고 지금 토론토에서 마무리 처하고 있는 옛날에 필라델피아에서 임시로 잠깐 잘했었던 호프먼도 지금 토론토 가갖고 지금 삽질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냉정하게 마무리급 활약을 못하고 있거든요. 호프먼이라는 새끼들 다 못하는데 오늘 이제 어제 데뷔됐던 이제 필라델피아의 호프먼도 결국에 실점을 하면 좀 안 좋았습니다만 오늘 필승조 운영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 이 브라이스 밀러 같은 경우에 그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이 재구거든요. 이 커맨드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쳐버리다가 지금 이제 그 팔꿈치 부상 때문에 또 재활까지 또 하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경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또 재구 흔들릴 거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늘도 필라델피아 승은 여러분들께서 고려하실 만큼의 충분한 가치는 있다, 정배당 가치는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이게 제가 필라델피아 팬이기 때문에 그냥 방송하면서 계속 이거를 갖다가 그냥 계속 사고를 우려 먹는데 저는 필라델피아 팬이라서 팔이 안으로 굽는 건 어쩔 수 없긴 해요. 근데 냉정한 시선으로 보더라도 선발 투수의 안정감, 홈 원정 타격 수치 보정에서도 지금 필라델피아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OPS 상승률, 그다음에 시애틀의 타선이 어제 경기에 저 똑같은 좌투수 이제 수아레즈의 공에 대해서도 체인지업, 그다음 93마일의 핑커볼에 대해 대응도 못했는데 오늘 이제 산체스의 95, 96마일 이상의 이 빠른 공에 그다음에 똑같은 체인지업에 또 대응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승을 좀 여러분들에게 저와 한 배를 타시는 게 어떨까라고도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좀 그런 경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보스턴 대 이 스벌롬의 이 볼티모어 경기죠. 제가 어제 조합을 드렸던 게 필라델피아 오버 보스턴 언더였습니다. 근데 이 쌍놈 새끼들이 와 경기를 갖다가 진짜 그따구로 합니다. 진짜로 말도 안 되죠.
그냥 제가 사실 점수 내는 거 뭐 4대 1까지 그러려니 합니다. 4대 1에서 말로 홈런을 맞아야지 이제 오버가 나는 거예요. 말로 홈런을 맞아야지. 근데 그 말로 홈런이 아니라 이거를 갖다 9회 초 투아웃에 씨발 안타 쳐맞고 2점 주고 2, 3루에서 어라 씨발 9회 말 가니까 또 투아웃에 2, 3루 돼 있네. 듀란한테 쳐맞고 이걸 갖다 극장 오버를 때려버리죠. 아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진짜. 아웃 카운트 한 개 그래 9회 초는 그러려니 하는데 9회 말에 아웃 카운트 또 한 개 남겨놓고 그따구로 되니까 와 진짜 혈압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제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없었던 경기였는데 필승조조 카노 나오고 그랬었는데 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된 이상, 이거는 이제 볼티모어의 최근 타격 지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는데, 볼티모어가 지난 7월 이제 셋째 주, 넷째 주, 그 다음에 8월 첫째 주 동안에 보여준 타격 지표, 아니야, 7월 셋째 주, 넷째 주랑 8월 달에 보여주고 있는 볼티모어의 타격 지표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볼티모어 타격 지표가 확실히 조금씩 개선되면서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 그 중심에 있는 게 이제 웨스버그, 그 다음에 이제 마운트 캐슬도 많이 타격감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는 잭슨, 잭슨 그 다음에 이제 칼슨 얘네들입니다. 오히려 건어 앤더슨과 러츠맨이 타격감이 조금 떨어지면서 최근에 조금 헤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경기 뷰러 공을 상대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지표 자체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뷰러 경기는 웬만하면 제 분석 방식으로는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구종별로 얘가 무슨 공을 던지고 타자들이 무슨 공을 어떻게 치고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 좀 공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따집니다만 이 뷰러 이 새끼 같은 경우에도 공을 너무 많이 던져요. 네, 공을 너무 다채롭게 던지는 선수다 보니까 구종 구사 비율이 구종당 30%가 안 넘어갑니다. 직구도 포심, 싱커, 커터 졸라 섞어 던지고 슬라이더, 스위퍼, 커브, 체인지업 연명을 하면 공을 8개 9개를 던집니다. 진짜로. 그렇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도 얘가 타자한테 무슨 공을 던지지? 라는 것을 예상하기가 어려운 선수예요. 그냥 얘는 실투 나오고 볼넷 많으면 경기 그날 지는 거고 커맨드 되면 타자들도 사실 노림수 갖기는 진짜 어려운 투수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경기를 예측하기가 쉽지만 않은데 최근 페이스를 따지고 보면은 보스턴은 계속해서 타격이 점수가 안 나고 있어요. 분명한 거는. 그래서 오늘 지금 타격 지표로는 상승선이 확실한 볼티모어가 연승할 가능성까지도 열어둬야 되는 경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는 스가노도 털릴 수밖에 없는 공을 던진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전히 그렇게 침해도 보스턴의 점수가 안 나고는 있어도 타격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린몬스터도 계속 때리고 있고 나쁘지는 않아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이게 8.5점의 기준점이라면 오버를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는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경기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애미 경기처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마이애미는 결장자 때문에 이제 부상자 때문에 생기는 변수 때문에 추천드리지 못한다면 이 경기는 추천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이 뷰러가 던지는 공이 너무 다양해서 제가 보는 야구 분석의 방식으로는 경기 시나리오를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좀 정리하고 싶어요. 가끔 보면 유튜브에서 제가 뭐 결론을 똑바로 안 지어주고 그래서 어째라고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달리기도 하고 뭐 확 또렷하게 뭐 결과를 말 안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추천 안 드리는 건 분석 제가 모르겠다고 하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이제 그거 좀 참고해 주세요. 저는 분석하면서 확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확실한 듯이 꾸며서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고 축구 같은 것도 안 하면 안 하고 아는 것만 하는 거고 하는 거니까 네, 제가 추천 안 드린다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거나 저와 뜻을 함께 하신다면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경기 엘더 대 스미스입니다. 또 이제 시험대에 들게 하는 새끼들이죠. 어제 제가 조합픽 구매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어제 경기가 역배로 이제 두 개를 접근을 했습니다. 볼티모어 역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오버 역배였습니다. 그걸 주력으로 드리고 이게 역배니까 이거 그래도 원금이라도 챙기자 해서 이제 두 배 딱 조합해가지고 드렸던 게 애틀랜타 이제 일반승 다저스 핸디승이었어요. 근데 씨발 이게 두 개 다 나가게 되는 거야. 심지어 어제 제가 멤버십 이제 3만 원 멤버십 하시는 분들 제가 한 경기 주력 분석해 드립니다. 그분들은 진짜 돈 많이 버시는데 제가 분석한 거만 그냥 단폴로 만약에 가시면은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드렸던 것도
이제 필라델피아 오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역배인데 제가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고 8월달 여러분들에게는 나름 잘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연승 이어가려면 똥배 드려야 됩니다만 사실 오늘 그러고 싶지 않은 게 진짜 안 하면은 후회할 것 같다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오늘 필라델피아 오버를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준비했습니다. 분석을 하면서 이거에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얼마만큼 이거를 열심히 분석했고 내린 결론인지 좀 더 공감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뭘까 생각해보니 제가 직접 베팅하는 겁니다. 해서 유튜브는 뭐 상관없으니까 제가 배트맨 켜가지고 5만원 입금해서 이제 그 전에 축구 먹은 거 다 환전했었거든요. 25만원 정도. 근데 이제 다시 5만원 넣어가지고 이제 필라델피아 이거 단골 구매를 하려니까 이게 단골 대상 경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합을 해야겠다 해서 보니까 다저스 승 똥배 하나 있는 거예요. 1.2 몇 배. 예, 그래서 필라델피아 오버에 다저스 승 조합을 해갖고 5만 원, 이건 단폴입니다 하고 어쩔 수 없이 조합하는데 뭐 이거 들어오겠죠 하면서 걸었습니다. 근데 다저스 때문에 터지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드렸는데 요것도 그러기에 이제 무조건 들어온다 생각하고 보험을 치려고 걸었던 조주력에 들였던 경기였어요. 이 경기가. 근데 이제 화이트삭스 상대로 이 스트라이더 미친놈이 4회였죠. 4회. 4회 개 털리면서 경기가 그냥 한순간에 가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애틀랜타 입장에서도 필승조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콕스라는 한 놈이 있는데 걔 꺼냈다가 경기 더 벌어지고 뭐 어떻게 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타격에서 해줘야 되는데 뭐 어쩝니까? 어제 프로파가 제일 억울하죠. 뭐 해리스도 잘했지만 사실 프로파 5타점 경기했는데 경기 져야 되니까 이 답이 없는 상황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엘더 대 스미스라고 하면은 이제 어제보다 애틀랜타가 더 어려워져요. 제가 이제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2025년 올스타 선정 선수입니다. 이 화이트삭스 이렇게 고된 팀에서 올스타로 뽑힌 선수가 이 셰인 스미스란 말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던지는 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결국 제구예요. 구위 자체는 분명히 뛰어나거든요. 커맨드만 잡히면은 5이닝은 그냥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이 스미스입니다. 그 슬라이더라든지 직구의 구위는 확실하게 있는 선수라서 저는 오늘도 애틀랜타가 초반에는 또 고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번에 엘더 잘 던졌죠. 저를 또 이제 물매겼던 선수가 이 엘더인데 저번에 그때 막판 마지막 등판 경기가 이제 저 언제였냐? 뉴욕 매치전이었나? 그때 당시에 제가 오버 깠는데 얘가 또 갑자기 7이닝 2실점 피칭 3실점인가 2실점인가 하면서 그때 4대3으로 애틀랜타가 이겨서 8.5 언더가 났거든요. 근데 이런 피칭을 과연 또 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에 봤을 때 어제 화이트삭스 방망이 보면은 계속해서 타격이 죽어 있었던 이 베네텐디, 그 다음에 틸, 얘네들이 갑자기 살아나면서 타격이 화끈하게 붙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부상에서 바르가스가 돌아왔고요. 막 그 미드로스가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당장 화이트삭스의 타선이 다시 한번 또 강해질 수 있는 구간이 또 저는 생긴다라고 저는 일단은 보는 경기예요. 타선 자체에서는. 그래서 이거 애틀랜타 승으로 접근하기에는 저는 불안감이 너무 큽니다. 화이트삭스가 터크먼 가장 강했을 때 특히 좌투수들 학살하고 다녔을 때긴 한데 가장 강한 라인업을 꺼냈을 때가 어떻게 라인업이 짜지냐면 미드로스 리도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 타자 몽고메리, 3번 타자 베네텐디, 4번 타자 바르가스, 5번 타자 터크먼, 그 다음에 6번 타자 뭐 루로주, 그 다음에 쿠에로 하위 타선 뽑고 그 다음에 뭐 발드윈 마지막에 뭐 미드 뭐 이런 식으로 라인업이 구성이 되는데 그 라인업이 절대 약하지가 않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애틀랜타 타선을 상대로 결국 스미스가 버틸 수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최근에 스미스 하는 거면 5이닝은 버틸 것 같단 말이죠. 후반에 역전패 당하냐 안 당하냐는 화이트삭스의 불펜 활약의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제 그렇게 실점하는 모습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경기가 지금 기준점 선에서는 턱걸이 언더가 나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애틀랜타 승보다는 역전승 가능성을 오히려 바라봐야 되는 지금의 애틀랜타에게 정배승을 제가 그냥 드리기에는 부족합니다.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다. 데이터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이트삭스 이것도 없앤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셰인 스미스가 나왔을 때 어제 같은 타격 점수가 나가지고 13점을 낸다고 하고 하면은 9실점이 아니라 아마 애틀랜타 3점밖에 못 냈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오늘은 엘더 저번 경기 그래도 잘하고 했으면 이제 좌투수도 아니고 좌투수였으면 저는 화삭 역배 오버 봤을 겁니다. 근데 우투수니까 그래도 조금 더 억제력이 있을 거라고 보면서 저는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그냥 언더 턱걸이 언더 한 8점에서 7점 정도 나지 않을까 보는 경기다. 역배 가능성 있다. 화삭 2.5 프렌도 갈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템파베이 대 뉴욕 양키스의 경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이제 양키스 대 템파베이 이 경기도 해외에서는 언더를 일단 보고 있긴 해요. 선발 투수만 보더라도 구위적으로 봤을 때 뭐 꿀리는 선수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언더 보는 거 납득은 됩니다. 근데 결국 양키스 입장에서도 이 에런 저지가 살아나는 입장에서 과연 그렇게 언더 게임을 하면서 바지에게 당할 것인가? 그런 경기장이라고 치기에는 템파베이의 홈구장도 너무나도 파크 팩터가 높게 나오는 구장인데 이거를 과연 언더 준다고? 저는 공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강한 공감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의 지표상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이 템파베이 입장에서도 좌투수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양키스가 우세를 점한다라는 판단, 배당의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게 그렇게 홈런을 얼마만큼 맞을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템파베이가 최근에 홈런을 치고 있는 추세를 보면은 결국 조시로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당장으로서는 얀디 디아즈 얘 두 명에 대해서 의존도가 꽤나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아란다도 없는 상황에 이제 또 타선에서 한계인데 템파베이가 양키스가 이기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셰인바츠처럼 특히 제고 안 돼서 포신 패스볼 정면 승부 들어가는 경기 들어가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는 선수라면 오늘 경기에서도 양키스의 지금 최근에 조금 장차력이 살아난 부분이 괴롭힘을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키스 승 보는데 사실 템파베이 셰인바즈 구위 자체는 무시할 수 없고요. 특히 하이패스볼 나오는 거 양키스 타선 꽤나 헛스윙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펜에서 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면은 이 경기도 한 8.5 언더 봅니다. 저는 네. 0.5 언더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로돈이 오늘 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 가능할 거라고 저는 일단은 지표상으로는 보는 경기예요. 그래서 언더 보는데 추천은 못 드립니다, 이 경기. 네, 워낙 턱걸이 지표예요. 제가 불펜에서도 사실 시나리오가 두 개인데 양키스 불펜이 갖다 쳐발리는 경기. 그렇게 되면 역전패를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템파베이 승오버가 나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양키스가 호투하는 경기 양상도 이제 분명히 시나리오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봤을 때 양키스 불펜도 그렇게 최근에 욕을 많이 먹는 데비 윌리엄스조차도 다시 잘 던지기 시작한 경기가 나타나고 있고 뭐 도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뎁스 자체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위버 그다음에 저 누구야 저 영입한 버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약한 투수들은 절대 아니거든요. 시즌 지표 자체로 따지고 보면은 양키스 투수들이 호투를 해야 된다는 지표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일단 언더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양키스가 항상 배신을 많이 했다라는 점은 그런 거죠. 스포츠가 그런 거죠. 분석을 해서 다 맞추면 이제 스포츠가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분석적으로 볼 때는 이제 언더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만 결국 스포츠라는 것이 이제 사이클을 타고 흔들리는 이렇게 경기도 있고 하다 보니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변수를 많이 보였던 팀이 양키스 불펜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추천은 못 드린다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숫자로 분석을 하고 사이버매트릭스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양 팀의 투수들이 조금 더 이제 장타를 맞더라도 그게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지 않고 뭐 솔로 홈런이 되든 아니면은 2루타를 맞아도 잘루로 막든 하는 식으로 득점 수준을 실점 수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조금 나타난다라는 게 제 이제 분석의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언더를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추천은 드리지 못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는 양키스의 불펜의 변수, 그래서 템파베이가 역전승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결국 템파베이 홈구장도 파크 팩터가 워낙 빡세서 홈런이 많이 나온다라는 점.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제가 추천은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캔자스 시티 대 텍사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분석 안 했습니다. 분석 안 했고요. 그냥 당분간은 세스루고 반대 타려고요. 네, 제가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미친놈 새끼 두 경기 연속 털리는 거 보면서 진짜 확신이 섰습니다. 아, 얘는 아니다. 예, 진짜로 얘는 아니다라는 확신을 샀습니다. 확신이. 진짜 얘는 당분간은 세스루고 반대로 가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미네소타전 가관이었고요. 워싱턴전 더 가관이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피칭을 했고요. 홈런, 볼넷 뭐 가리지 않고 지금 그냥 아주 그냥 골고루 쳐맞고 있습니다. 골고루 진짜로 말도 안 돼요. 지금 이번 8월 달에만 3경기 던지면서 전부 다 5이닝을 못 던졌는데 12.2이닝 던지면서 볼넷만 10개를 내줬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이 경기 6월까지 연장을 시키면은 18.1이닝 동안에 4사구 14개입니다. 진짜로 이거는 안 되고요. 피안타율도 이미 3할 5푼대를 해당 기간 동안 넘어섭니다. 진짜로 저는 이거는 텍사스 승을 역배로 주력으로 드릴까까지 고민을 했는데 제가 방송 컨셉이 세이버 매트릭스 분석 그 다음에 뭐 타자 구종별 가치 뭐 다 구종 가치 구종별 타율 그 다음에 불펜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결과를 내리는 컨셉을 잡아버려가지고 그냥 이제 세스루고 반대 그래서 갑니다라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을 수는 없다 보니까 오늘 멤버십 분들에게도 이거를 추천 안 드리고 다른 걸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진짜로 텍사스 승을 그냥 역배로 주고 싶은 그런 경기력을 보이는 게 지금의 세스루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격에서 캔자스시티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배 아파야 되는 게 피츠버그죠. 프레이저가 피츠버그 맞나? 신시내티인가? 이 프레이저가 진짜 졸라 잘 치고 있어요. 프레이저 진짜 잘 치고 있고 바위쭈가 지금 또 학살하고 있거든요. 바위쭈 프레이저를 필두로 해가지고 최근에 다시 이 파스ኳ티노마저도 살아나면서 타격을 또 해줬다 보니까 지금 타격에 있어서 캔자스시티가 훨씬 더 지표상으로 훨씬 뛰어납니다. 근데 메리 켈리가 이거를 또 범타 유도로 얼마만큼 막아낼 수 있는지가 관건인 건데 제 생각엔 텍사스의 타선이 이거 세스루고의 공은 눈만 감아도 3점은 난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당장 세스루고의 경기를 제가 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텍사스 승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네소타 대 애틀레틱스 경기인데 이거는 이제 뭐 언더 봐야죠. 8.5점 주는 게 결국 양 팀의 장타력, 그 다음에 약한 불펜 이것 때문인데 선발들의 가치가 너무 뛰어난 경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조라이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더 말하면 입이 아플 것 같아요. 저도 조라이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얘가 데뷔를 했던 것도 먼저 데뷔했던 게 원래 템파베이 소속에서 이적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당시에 그때 WBC였나요? 도쿄올림픽인가 WBC인가 하면서 이제 일본에서 딱 선발 출장한 첫 경기에서 갑자기 트레이드가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템파베인가 어디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얘는 뭐지? 이 똥볼 새끼는 뭐지 했어요. 93말 던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얘 뭐 데뷔하면 뭐 되나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에 얘 컨디션 좋을 땐 97말, 8말까지 경기로 구속을 올린 경기도 있었고 최근에도 95, 6마일까지 던지기도 하는데 94말 정도의 빠른 공입니다만 사실 얘에 대해서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더 경기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선수들이 더 많이 느낄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결국 이제 조라이언이나 선수 자체가 보여주는 이 선수의 특이점 때문인 건데 키가 작지만 스트라이크 폭이 굉장히 길고 더 앞으로 나와서 더 늦게 공을 던지다 보니까 릴리스 포인트는 더 앞으로 끌려져 나오고 공이 떠나는 지점은 타점이 높은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낮은 쪽에서 공이 던져서 올라가다 보니 타자 입장에서 공이 떠오르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보통의 투수들과 다른 이제 각도로 공이 날라옴에 따라 범타 유도가 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조라이언의 장점이죠. 그게 포신 페스티벌에 대한 강점인 거고 이제 다른 거는 이제 투심도 섞어 던진과 함께 반대로 슬라이더까지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결국 조라이언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번 시즌도 계속 증명되면서 이렇게 이제 개 같은 팀에 있으면서도 12승을 쌓으면서 시즌 지금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게 성적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호투할 거라고 일단 보긴 합니다만 결국 랭겔리어스라든지 커츠는 조심해야 돼요. 특히 랭겔리어스보다도 커츠인데 이 커츠가 치는 공 이제 궤적 자체가 치는 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얘도 살짝 골프 스윙이거든요. 낮은 공에 대해서 공을 보고 치는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라이언의 공이 낮게 오긴 합니다만 얘도 이제 우투수가 던지는 공에 대해서 밀어치는 게 좀 도 같은 새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칠 거는 각오는 해야 되긴 합니다만 결국 조라이언이 그렇게 맞아도 제가 볼 때는 6이닝 2실점선이에요. 근데
결국 관건은 로페즈입니다. 근데 이 로페즈가 지금 제가 4경기 연속 무실점 피칭인가 하고 있거든요. 진짜로 저번 경기 그전 경기도 삼진 9개 10개씩 잡으면서 무사사고 피칭까지 했습니다. 7월 달도 아쉬웠던 게 있다면 제구였는데 그 제구까지 잡히면서 최근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이 슬라이더를 활용해 가지고 좌타자들을 억제하면서 성적이 개선이 됐어요. 우타자들 상대로는 원래 성적이 좀 좋았거든요. 근데 좌타자들 상대로 원래 성적 우타자들 상대로 성적 개선이 됐습니다. 좌타자들 상대로는 원래 슬라이더가 바깥쪽으로 휘어나가다 보니까 좌투수의 강점을 활용을 하는데 우타자들에게 그게 안 됐던 게 이 8월달 돼가지고 우타자들을 상대로 그걸 강점으로 이제 다시 변환시키면서 성적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미네소타가 장타력이 있지만 못 칠 거라고 본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 8월 달에 지금 평균 타구 속도가 90마일이 넘는 구종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페즈가. 그래서 오늘도 이 장타 억제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면 미네소타의 타선에는 확실히 강세가 나타날 수 있을 거고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저는 오늘 경기에서는 벅스턴 한 명 정도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래서 벅스턴 하면 클레멘츠 둘 정도인데 벅스턴 정도만 잘 넘어가면 로페즈도 큰 위기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해서 선발들의 강점을 보고 8.5 언더를 봅니다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2대1 경기냐 3대0 경기 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왜? 양 팀의 불펜들이 약하거든요. 애틀레틱스도 불펜이 약한 것도 사실이지만 미네소타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펀더벙크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쓰레기 새끼입니다. 나왔다고 하면 털리는 새끼가 한 명인데 걔 좌투수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상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커츠랑 랭겔리어스 그 다음에 이제 저 소더스트롬 이렇게 나오는 라인업에 좌타자들이 소더스트롬 커츠가 걸려요. 그래서 좌투수를 기용할 수밖에 없는 모먼트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얘가 나온다? 그러면은 진짜 기도 메타 해야 됩니다. 진짜로. 일단은 한 뭐 점수 준다고 하면 2, 3점은 줘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얘가 빨리 내려가기를 바라면서 그때는 이제 두 손 모아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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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야 되는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똥배 개 그냥 완전 그냥 조기 퇴근 언더 8회까지 1대0 말로 홈런 쳐도 언더 이런 경기 아닙니다. 후반 돼 가지고는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다 보니까 의외로 후반에 점수가 나면서 턱걸이 언더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는데 7.5점 안 주고 8.5점 줬기 때문에 저는 언더 일단 생각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콜로라도 대 LA 다저스 경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야마모토가 이제 뭐 해줄 만큼 해줬는데도 뭐 다저스 쿠어스필드에서 그따구로 하면 뭐 져야죠. 어쩌겠어. 답이 없죠. 근데 이제 저도 좀 많이 개탄스러운데 어 좀 많이 개탄스럽긴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네. 음. 어쩌겠어요. 저도 어제 멤버십 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필라델피아 오버 역배인데 이거 저도 진짜 열심히 분석해서 내온 결과입니다. 증명하겠습니다 하고 배팅으로 증명하려고 담포를 안 돼가지고 엮은 게 다저스 일반스 똥배였는데 부러져가지고 보면서도 이제 어이가 없었는데 어 글쎄요 뭐 타선이야 뭐 지들 마음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일단은 뭐 러싱 나오고 케넬리 나올 때부터 막 이상하다 싶긴 했죠. 마해는 없다 싶었는데 오늘도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다저스 승 가고 뭐 부러지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그런 경기력인 거고 쿠어스필드인데 이제 기준점 높은 거 지금 얘네 두 팀 지금 콜로라도가 타이치표가 괜찮아요. 괜찮은데 뭐 다저스 쉬운 상대로 또 얼만큼 칠진 모르겠습니다만 오버 생각을 먼저 하지 않을까 일단 싶기는 해요. 다저스 승 오버. 근데 추천은 이제 못 드릴 것 같아요. 진짜 질립니다 진짜로. 저도 이거 터지고 나니까 단폴도 못 걸어서 그냥 이건 일반승은 하겠지 하고 걸었는 게 터지니까 질리더라고요. 다저스란 팀에 진짜로.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반승 가실 분들 가시고 오버 가실 분들 가시는데 저는 추천도 이제 못 드리겠어요. 어제 이제 뭐 라인업 문제였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추천 못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네. 자, 그리고 이제 신시내티 대 LA 에인절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신시내티 저력 있죠. 이거를 또 싱어가 또 막아냅니다. 저는 오버를 봤었는데 LA 에인절스의 홈에서의 방망이를 억제시키면서 이걸 갖다가 6이닝 1실점 피칭으로 어제 신시내티가 무피 홈런 경기를 했어요. 저는 정말로 놀라웠던 게
이 홈런을 안 맞았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헤이즈 맹타 치고 있고요. 델라크루즈 잘 치고 있고, 심지어 어제 안두아로 안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 아마 나오겠죠. 그래서 4번 타자 출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안두아르까지 복귀하는데 오늘 선발 투수 헌터 그린, 핸드릭스, 네, 이거는 신시내티 승 가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펜에서의 약점도 요새 신시내티가 크게 느껴지지 않고, 다시 부상에서 돌아온 메이가 또 어제도 활약을 했습니다. 아마 볼넷을 내주고 안타 맞고 하긴 했지만 뎁스 자체를 늘려주는데 큰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헌터 그린과 지금의 상위 타선을 믿고 좀 신시내티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신시내티 타격 지표가 뭐 물론 홈 시리즈가 끼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 외에도 특히나 이 좌투수를 만나고도 이제 애들이 약한 모습을 안 보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타격 지표가. 그래서 LA 엔저스의 이 홈런 억제가 돼야 되는데 헌터 그린의 구위 정도로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일단 믿고 요거는 이제 신시내티 승 봐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애리조나 대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어제도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의 이제 역배승을 봤던 경기였습니다. 역배승을 봤었는데 사실 그 보는 이제 근거 자체가 결국에는 잭 갤런에 대한 불신도 있었지만 클리블랜드의 필승조들의 연투 횟수가 분명히 굉장히 많다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게리스 스미스 나왔던 거 뭐 걔네들 성적이 안 좋았건 좋았건 일단 나오는 것 자체부터 신뢰도를 올려주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일단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못 나오죠. 이제 신시내티의 오늘 불펜진들이 다시 한번 쓰레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바이비가 내려가는 순간에 이제 신시내티도 불펜이 병신, 그리고 로드리게스가 내려가는 순간에 애리조나도 불펜이 병신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기준점이 당연히 높은 경기에 애리조나 경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오버를 조금 봐야 되는 날이지 않나라고 생각. 클리블랜드 오버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르저니, 페르도모, 케테마르테, 캐롤 뭐 어제 뭐 이제 다 안타 다 때릴 방금 때렸고 할만한 라인 분명히 타격 자체에서는 더 강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 클리블랜드도 집 좌투 상대 성적 자체만 따지고 보더라도 여전히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공략 자체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불펜이 서로가 약해지는 틈을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경기는 오버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봅니다. 양 팀 특히 이제 애리조나는 원래 불펜이 약한데 신시내티래 클리블랜드가 오늘 경기에서 쓸 수 있는 불펜 자원 자체가 너무 취약합니다. 진짜로 그게 좀 더 제가 오버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많이 끼친 경기다라고 좀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샌디에고 대 샌프란시스코. 더 할 말이 없어요. 이제는 이거는 이제 어제 오늘 아침이죠. 샌프란시스코가 1회 점수 낸 거 가지고 이겼죠. 1회 4점 만들어 경기 터뜨렸다 싶었는데 한 점 차 승부를 만들긴 했는데 이제 오늘은 피베타 대 탱, 얘도 이제 체인지업 가지고 똥볼 야구를 하는 친구인데 이거 못 치면 진짜 안 됩니다. 이거 못 치면 안 되고요. 어 샌디에이고가 이겨야죠.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저는 이거 어렵다라고 보기에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이거 피베타가 지면은 안 돼요. 이거는 샌디에고 승을 봐야 된다. 오버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샌디에고 승언더가 맞아요. 승언더가 맞는 게 오늘 경기에서 사실 피베타가 6이닝 던지면 똑같습니다. 시나리오는 똑같아요. 어제 이제 밀러 나와 던졌죠.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떻게 되냐? 어제 몰간, 그다음에 페랄타, 완디 페랄타, 그다음에 밀러 나왔거든요. 그럼 오늘 경기는 이제 좌타, 이정우 뭐 이런 라인업에서 저 모레온 나오고, 그다음에 8회 아담 나와서 슬라이드 갖고 삼진쇼 하고, 이제 9회 수아레즈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베타 6, 나머지 불펜 필승조 1, 2, 3 해갖고 9회까지 끝 하면은 샌디에고 승 언더가 돼야 되는 경기지 않나라고 저는 보는 경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 프리뷰 전체 끝날 것 같네요. 다들 좋은 결과 가져가시고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